우리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우리 가족 건강주치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 노인성 황반 변성인데요. 최근 눈이 침침하거나 또 이 물체가 구불구불해 보이거나 어두워 보이지는 않으신가요? 사실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넘기기 일쑤인데 노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황반 변성이라는 무시무시한 병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어르신들께서 꼭 알아둬야 할 노인성 황반 변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지금부터 방송 보시다가 이 노인성 황반 변성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저희에게 문자나 전화로 바로 연락 주세요. 안과 전문의가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고민 상담해 드립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의 주치 소개해-드립니다. 명지병원 안과 김도균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사실 이 황반 변성이라는 병은 저도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병이어서 내가 이 병에 걸렸다는 걸 모르고 지나치시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해요.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지금 이 질병을 앓고 있는 건가요? 일단 그 노인성 황반 변성은 그 초기에 발견될 경우에 치료할 수 있지만 방치할 네. 경우 실명에 이를 수 있는 질환입니다. 일단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망막학회는 최근 40대, 50대 연령대 황반 변성 환자가 지난 10년간 9배나 증가했다고 발표를 하였고요. 네. 그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황반 변성은 최근 2년간 65세 이상의 노인에서 39.8%나 증가를 하였는데 이는 고령 인구의 증가나 질병의 조기 진단 등이 한 요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황반 변성이 걸리게 되면 이렇게 무서운 노인 황반 변성 어떤 병인지 좀 잘 알아야 치료할 마음이 생길 텐데요. 어떤 병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일단 그 눈의 구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될 텐데요. 그거를 일단 영상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눈에 있으면 제일 우리가 검은 동자에 해당되는 각막이 있고요. 그다음에 백내장이 잘 오는 수정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는 유리체라는 구조물이 있고, 네. 그다음에 카메라 필름에 해당되는 망막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뇌 부분과 연결이 되는 시신경이 있겠고요. 네. 이중 망막의 중심부에 해당되는 그 황반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황반 변성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우리 눈의 구조 중에 이 황반 어떤 부분이 어떻게 변해서 이 병이 발생하는 건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 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이 망막 중에서 제일 센터 중심에 해당되는 황반이라고 하는 신경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망막 색소 상피라는 한 세포층이 기능이 떨어지면서 그 기능은 노화나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시력이 떨어지고 심지어는 시력이 소실될 수도 있는 그러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방금 말씀해주신 이 황반 변성이 신생혈관 유무에 따라서 조금 구분이 된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예. 그 신생혈관 유무에 따라서 건성 드라이 타입과 습성 웻 타입으로 나뉩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건성 황반 변성이라 하는 것은 그 나이가 들음에 따라서 망막층의 한 층인 망막색소 상피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그 대사후의 찌꺼기가 네.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그 세포에 쌓이면서 시력 저하를 유발하는데 이것이 전체 황반 변성의 80 내지 90%를 차지하면서 네. 그 심한 시력 상실을 유발하진 않지만 문제는 이것이 습성 황반 변성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습성 타입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이제 망막 바깥쪽의 맥락막에서 신생혈관이 증식을 해서 출혈을 일으키고 시세포 조직이 파괴돼서 네. 심각한 시력 저하나 시력 상실을 유발할 수 있는데 전체 황반 변성의 10 내지 20% 정도를 차지해서 시력이 빠르게 저하돼서 치료하지 않으면 실명에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러한 타입이 되겠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건성 황반 변성보다는 습성 황반 변성이 조금 더 위험한 병인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 건성이라고 해도 그대로 방치해둘 경우에는 이 습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치료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노인성 황반 변성이 왜 생기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황반 변성의 원인은 뭐 제일 중요한 거는 노화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나이가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요.
이것도 자료 화면을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중요한 요인은 흡연인데 여러 연구조사에 의하면 흡연을 하는 사람이 비흡연자에 비해서는 황반 변성이 많이 오는 걸로 되어 네. 있고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또한 이제 자외선 같은 직사광선 노출이 또 황반 변성의 한 유발 인자가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고지혈증이나 그 외 고혈압, 또 심혈관계 질환, 이러한 비만, 이러한 어떤 성인 질환도 황반 변성의 한 유발 인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노인성 황반 변성 그 원인이 정말 다양한데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것은 정말 백해무익하다는 이 담배, 이 흡연이 또 이 노인성 황반 변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이니까요. 담배 피시는 분들은 오늘 이 기회에 이 흡연 그만하시고 이 금연 계획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시간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노인성 황반 변성을 주제로 말씀 나눠보고 있는데요. 방송 보시다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010-8419-1110번으로 전화 주세요. 전문의가 여러분의 고민 말끔하게 씻어드립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상담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잠자고 일어나면요. 네. 왼쪽 눈이 막 이렇게 딱 붙어갖고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고 그냥 별 같은 게 보이네. 아, 자고 일어나면 이 눈을 뜨기가 좀 불편하시고 이별 같은 게 보인다라는 말씀을 별이 해주셨어요. 반짝하는 것 마냥 그래요. 아, 네. 지금 말씀하신 증상은 황반 변성의 진단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증상은 뭐 이렇게 눈이 건조하다든가 그런 예, 것 예. 때문에 네. 눈을 뜨기가 좀 힘들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별 같은 게 보인다 하는 거는 비무증 날파리증이라고 해가지고 예. 그것도 노화의 한 증상일 수도 있겠지만 황반 변성하고는 좀 다른 질환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지만 네. 좀 더 자세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진단이나 질차를 통해서 네.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그래서 같습니다. 이제 네. 안과에 갔어요. 안과에 갔는데 네. 그냥 물약을 주고 그랬는데도 그 뭐를 이렇게 뭐가 끼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또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아유 눈이 딱 붙어갖고 떨어지지 않고 그냥 아프고. 네, 어머니. 예. 이렇게 선생님 일시적으로 좋아졌다가도 다시 이렇게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안구 건조증 같은 증상은 네. 좀 만성 질환이라서 이렇게 확 한 번에 좋아진다기보다는 좀 약을 쓸 때는 좀 좋아졌다가 좀 안 쓰면 좀 불편하다 이런 게 좀 반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그 자체는 아주 시력에는 크게 영향은 없는데 어쨌든 안약을 좀 꾸준히 써야 되는 질환이고 네. 지금 오늘 주제인 황반 변성과의 관련성은 어쨌든 진료를 한번 받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어머니 이 만성 질환인 이 건조증을 함께 앓고 계시면서 또 이 별이 보이는 이 노화 증상도 예. 함께 눈이 보이시니까요. 뜨려면 꼭- 그냥 예. 이렇게 눈이 떠지질 않아요. 붙어갖고요. 그래가지고 눈이 반짝해요. 그리고 예. 아프고 네. 그래요. 네, 이 별이 보이는 증상도 이 약간 노화와 관련된 이 병이 진행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꼭 가까운 안과에 가서 꼭 정확한 검진을 다시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오늘 전화 감사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앞서 살펴보던 이 황반 변성과 관련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노인성 황반 변성의 증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내가 이 병에 걸렸는지 아닌지를 알려면 사실 어떤 증상이 나오는지 자세히 알아야 하잖아요. 이 노인성 황반 변성 어떤 증상들을 보이나요? 예, 아무래도 이제 증상을 화면으로 직접 보여드리면서 네. 얘기해드리면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화면에 네. 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증상 초기에는 이렇게 음. 흐려 보이고 글자나 직선이 휘어져 보이고요. 네. 좀 더 진행했을 경우에는 시력이 많이 저하되고 단어를 읽을 때 글자 공백이 보이거나 그림 볼 때 어느 일정 부분이 지워진 것처럼 보이지 않는 어떤 맹점을 경험하는 것들이 노인성 황반 변성의 증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방송 보시다가 방금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증상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분들은 혹시 내가 이 노인성 황반 변성은 아닐까 이 검진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교수님, 이 대부분의 안과 질환이 그렇듯이 이 안과 질환 특히나 이 조기 발견 그리고 조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노인성 황반 변성은 어떻게 진단을 하게 되나요? 네.
그 진단은 아무래도 이제 안과적인 검사 기기를 이용을 많이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화면을 네.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 기기를 이용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형광 안저 혈관 촬영술이라고 해가지고 그 조영제를 넣어서 눈의 혈관을 촬영하는 검사입니다. 네. 이걸 통해서 그 신생혈관의 존재나 크기, 위치 등을 확인을 해가지고 이 신생혈관이 아까 있는 타입이 더 안 좋은 타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것이 한 검사가 되겠고,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요. 그 빛 간섭 단층 촬영술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이제 망막의 여러 층, 특히 망막 색소 상피나 맥락막 신생혈관 등의 구조를 확인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쉽게 그 자기가 진단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예. 이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이 안과에 직접 찾아가서 검사를 받으면 조금 정확하긴 하겠지만 그 전에 이 스스로 자기가 혼자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조금 손쉽게 판단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 방법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그 암슬러 격자라고 해가지고 네. 자기 진단법이 있는데요. 그것도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격자 무늬의 그림판을 보면서 그 황반 변성이 있을 때 소견을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 그 작은 네모 칸이 같은 크기로 보이는지, 그 다음에는 모퉁이가 모두 다 보이는지,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그 격자 무늬가 비어 있거나 뒤틀려지거나 희미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이 물결 모양으로 굽거나 휘어져 보이는 건 없는지,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증상들 중에 하나가 있다면 황반 변성을 의심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조금 전 알려드린 이 자가진단법을 통해서 이상이 있다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빨리 병원을 찾아서 좀 더 정밀한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 방송 보시다가 시청자분께서 궁금증 질문해 주셨는데요. 조금 자세히 살펴볼게요. 4633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시아버님께서 황반변성에 걸려 치료를 받고 계신데 이 어디서 황반변성에 걸린 사람은 10년 안에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로 사망할 확률이 더 높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려하시는데요. 정말 그 상관관계가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그 저점에 대해서는 그게 확실히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노인성 황반 변성의 유발인자 중에서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분들한테서 노인성 황반 변성이 잘 오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관련된 내용을 들으신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꼭 노인성 황반 변성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사망 확률이 뭐 최근 몇 년 이내에 사망할 수 확률이 높다 이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걸로 봅니다. 네, 그것은 잘못 알려진 네, 정보다라는 네. 말씀이시고 네. 사실 이 노인성 황반 변성도 이 심혈관계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 더 잘 빈번하게 일어나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시아버님께서 너무 우려하지 않으시도록 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계속해서 다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질병이 그렇듯이 사실 걸리지 않고 예방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걸리게 된다면 정말 빠른 시일 안에 치료를 해야 할 텐데요. 그렇다면 이 노인성 황반 변성은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될까요? 예, 그 일단은 그 건성 아까 말씀드린 건성 타입과 습성 네. 타입의 치료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력을 많이 떨어질 수 있는 타입이 습성 타입이기 때문에 네. 그 습성 타입의 황반 변성에 대해서 치료를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레이저 치료와 광역학 요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둘 다 레이저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저 치료는 가장 오래된 치료이고 네. 신생혈관의 위치가 명확하거나 그 위치가 위험하지 않을 때 시행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광역학 요법이라는 것은 그 광활성화 물질을 주사를 해가지고 네. 신생혈관을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요. 그 안구 주사라 하는 것은 일종 항체 주사라고 하는 것으로 이것은 요새 최근에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는 치료가 되겠고요. 네. 신생혈관을 좀 더 줄일 수도 있고 약간 예방을 할 수도 있어서 여러 약제가 소개되고 있고 효과도 많이 좋은 걸로 그래서 요새 많이 시행되고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으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빨리 치료를 받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치료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걸리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거잖아요. 예방하는 방법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유발 인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뭐 노화, 나이를 먹는 것 자체를 예방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자외선 노출이 아무래도 또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햇빛이 노출되는 곳에선 선글라스를 착용한다든가 네. 그리고 또 흡연이 중요한 거였기 때문에 금연하는 것 역시 또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뭐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을 피한다든가 네. 그 외에 녹색 채소나 과일, 생선 등이 풍부한 식사를 한다든가 그 외에 항산화 비타민이라든가 루테인이나 아연 등의 미네랄 보급제를 같이 먹는다든가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 아무래도 정기적인 또 안과 검진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 햇볕에서는 반드시 이 선글라스를 착용하시고 또 이 노인성 황반 변성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금연하시는 습관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건강한 영양소들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골고루 드시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이 사연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 아버지가 황반 변성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솔직히 처음 들어보는 병명이라 저도 걱정이 많이 되는데 이 황반 변성으로 실명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실명과의 연관성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각각 두 가지 타입이 있었는데 네. 그 건성 타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시력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습성 타입의 경우인데 습성 타입 같은 경우에는 진단이 좀 늦게 되는 경우에는 수개월 내에 실명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습성 타입을 발견을 하는 것이 빨리 발견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기 검진이라든가 이런 게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이 습성 타입으로 간다면 이 수개월 내에서도 실명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습성 타입으로 가지 않도록 미리미리 안과 정기 검진과 그리고 치료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연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글자가 흔들려 보이고 또 직선이 굽어 보이고 책이나 신문을 읽을 때 공백도 느껴집니다. 최근에는 이 사물의 모양이 찌그러져 보이거나 색이 이상할 때도 있는데요.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이게 이 황반 변성의 초기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 초기 증상이 맞는지 그리고 초기에 발견하면 어느 정도까지 치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에요. 예, 그 지금 질문하신 내용들은 모두 그 황반 변성의 증상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이러한 증상 중에 어느 하나만 있다 할지라도 좀 황반 변성을 의심을 해서 네. 안과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진단이 좀 빨리 될수록 치료를 했을 때 시력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걸 좀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래도 이 망막층의 세포들이 진단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세포들이 많이 손상이 오기 때문에 네. 치료를 했을 때 원상태로 되돌리기가 어려운 면이 많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조기 진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질환의 이 진행 정도에 따라서 조금 치료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민하시고 있는 이 시간에 빨리 안과 검진을 받으러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화 주신 분 계십니다. 바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1년 전후에 황반변성 판정을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병원에서는 별다른 치료를 안 해주고 계속 지켜보자고 그러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누대인 관련 그런 식품 그런 것만 공부해주고 네. 치료를 안 해주고 그냥 지켜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네. 어떻게 되는 건가 싶어서요. 네. 이 병 진단을 받으셨는데 지금은 그냥 영양제를 챙겨 드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경우도 있나요? 아까 이제 제가 치료법 말씀드린 내용 중에는 그 내용이 습성 황반 변성 타입의 치료를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지금 질문하신 환자분의 이 타입은 건성 타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건성 타입의 경우에는 어떤 안구에 어떤 레이저나 주사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네. 지금 같은 약제, 항산화제라든가 뭐 여러 약제들과 함께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관련된 어떤 그 개선 이런 치료를 좀 많이 주된 치료를 하기 때문에요. 네. 아마도 건성 타입의 황반 변성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네. 이 아버님 지금 겪고 계신 이 질환은 이 아주 심각한 이 습성 질환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 쉬운 이 초기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건성 타입이기 때문에 이런 약제 치료를 하고 계시는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기적으로 이 안과 검진 꾸준히 하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건강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화 감사드립니다. 네, 잠깐만 여보세요? 네.
근데 그 병원에서는 지금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주사 치료제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갑자기 출혈이 있거나 뭐 하면 빨리 오라고 그러면서 네. 그 주사를 맞으면 또 시력이 아주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어떤 치료에도 어떤 치료에 따른 부작용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는 있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이제 지금 환자분의 질문 내용만 봐서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으니까요. 짐작을 하는 거지만 지금은 일단 약제를 통해서 유지 치료를 하다가 상태를 보면서 필요하면 주사 치료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혹시나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주사 치료를 한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라고 하니까요. 너무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감사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 블루베리 같은 과일은 당 성분이 많아서 장기 복용하면 이 황반 변성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일단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네. 그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블루베리 같은 거는 황반 변성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당 성분이 많은 과일 같은 것이 뭐 당뇨가 있다든가 이런 환자들한테는 좋지 않겠죠. 네. 근데 황반 변성, 특히 블루베리 같은 거는 황반 변성 환자한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예. 오히려 해가 되는 게 아니라 예. 도움이 되는 식품이다.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황반 변성 환자가 라식이나 라섹, 렌즈 삽입술 같은 시력 교정 수술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황반 변성이 올 수 있는 나이 연령대와 이런 시력 교정술을 받는 나이대가 좀 다르고요. 아무래도 시력 교정술은 젊은 나이대에 네. 받고요. 그리고 어떤 시력 교정술을 받는 이유가 시력을 좀 더 안경을 안 쓰고 좋아질 수 있는 걸 기대를 하는 건데 황반 변성이 있을 경우에는 시력이 많이 떨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원칙적으로는 좀 황반 변성이 있다면 시력 교정술을 받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 짧게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이 왼쪽 눈이 황반 변성이라는 진단을 받으셨는데, 그런데 눈이라는 것은 한쪽이 나빠지면 다른 한쪽도 금세 나빠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전이 될 확률이 높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일반적으로 황반 변성 한쪽에 황반 변성이 있다고 진단을 받으면 네. 반대편에 한 5년 내에 한 40% 정도 황반 변성이 올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으로 올 수 있다라는 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것이 한쪽에만 황반 변성이 있고 한쪽은 괜찮을 경우에는 이 잘 보이는 쪽으로 보기 때문에 잘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한쪽을 가려서 네. 양쪽이 다 잘 보이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는 게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집에서 이 한쪽 눈씩 자가 검진을 꼭 자주 네.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많은 분들이 좋은 정보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도움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